자, 이제 6평을 한 달 정도 앞둔 시간입니다. 우리 현역 학생들은 이제 막 내신이 끝나서 본격적으로 6평을 향해 막 달려가는 시기고, 반수 학생들이라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6평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수능 레이스에 좀 뛰어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5월이야.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내가 목표하는 등급들을 6평에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쌤이 고민하고 있을 많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5월이란 시기를 어떻게 단기적으로 내가 학습했을 때 6월에 목표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를 오늘 좀 등급별로 가이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쌤의 전체 문학 커리는 여기에 2감 모고까지 더해서 좀 커리의 내용들은 방대하긴 하지만 6평을 대비하는 커리는 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등급별로 안정 2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안정 1등급, 그리고 안정 최저 등급, 이렇게 한번 오늘 순서대로 한번 가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급별로 안정 2등급부터 좀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또 안정 2등급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또 비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안정 2등급, 안정 1등급, 안정 최저 등급. 일단 안정 최저 등급도 중요해. 6평 때 내가 확실히 3등급이 나와줘야 9평 때 2등급, 수능 때 1등급 올라가는 토대가 되는 거야. 자, 일단 순서는 안정 2등급부터. 일단 2등급이 목표라면 지금 아마도 전체의 모든 부분들이 다 취약하지 않아요. 안정 2등급이라면 딱 하나, 이게 중요해.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문학은 약간 갈래의 차별성이 좀 크거든. 그러니까 내가 현대시 소설을 좀 잘한다 하더라도 고전 산문이 유난히 약한 사람들이 있고요. 고전 시가가 약한 사람들이 있고, 한마디로 나의 취약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좀 객관화가 되는 정도가 지금 목표가 2등급인 학생들이야. 현재 2등급인 학생들이 많겠지. 안정 2등급이라면 이 2등급을 확고하게, 혹은 내가 현재 3등급이라면 2등급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게 우리 목표거든 지금.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해. 일단 문학 강화 강조하는 쌤이 그래서 갈래별로 다 쪼개서 모든 것들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취약한 그 영역들을 집중 공략했을 때 거기서 점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문학은 철저하게 이 4가지의 갈래들 중에 내가 취약한 갈래들만 골라서 6평까지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은 아주 충분합니다. 왜냐면 강좌가 10일 완성이거든. 쌤, 근데요, 어떻게 10일 만에 제가 고전 시가가 약한데 이걸 마스터할 수 있나요? 자, 이거는 OT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쌤이 강조하는 모든 강좌들은 EBS 작품 마찬가지. 자, EBS를 다 포함해서 하나의 작품을 알고 끝나는 건 이건 내신식이야. 일단 수능식이라는 건 이 하나의 작품에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의 작품을 배웠다고 해서, 내가 북천가를 배웠다고 해서 고전시가의 기행가사를 아는 건가? 아니잖아. 나는 북천가를 아는 것 뿐이잖아. 북천가를 기반으로 모든 기행가사군을 관통하는 패턴을 학습하는 게 문학 강화이기 때문에 10일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요거는 후기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듄도 똑같아. 듄을 수능적 대비한다는 건 뭐냐면, 올해 6평이 끝나잖아? 이런 말이 올해는 제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얘들아, 작년, 재작년 늘 나왔던 키워드가 뭐냐면 연계 무용론이라는 키워드야. 얘들아,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선배들이 EBS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말이 나오냐? 반대입니다. EBS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연계 무용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단 내신식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부했는데 의미가 왜 하나도 없지? 왜냐? 내신식으로 공부했으니까. 내신식이라는 건 요거야. 하나의 작품들을 중점으로 이 작품을 알고 들어갔으니까. 수능은 그게 아니거든. 일단 수능은 하나의 작품 의미 없어요. 이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기준을 학습하는 게 그게 수능식 EBS 연계 학습법입니다. 그래서 쌤이 듄은 반드시 수능적으로, EBS는 수능적으로 대비해야 된다. 학생들이 가끔 이 듄이 EBS인지를 모르더라고. 일단 EBS를 한글 타자로 바꿔서 이렇게 하면 EBS 쳐봐, 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듄이라는 작품은, 듄이라는 강좌는 우리가 EBS 작품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의 모든 갈래별 패턴에 다 꿰서 작품들을 전체 전 작품을 다 다루는 강좌가 듄이에요. 근데 올해는 EBS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지, 역시나. 작년에도 중요했고, 작년 수능 끝나자마자 평가원 브리핑에서, 교육부 브리핑에서 연계의 이 비중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연계 공부는 반드시 필수적 해야 돼. 그래야지만 안정 2등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강좌는 이렇게 차시가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쌤이 단기 완성 강좌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5월 달에는 고전시가, 고전 산문, 고전시가 다 완강됐고요. 고전 산문도 반 넘게 다 완강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나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봉합하는데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줘야 돼. 일단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히 대다수의 후기들은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가 이 강의들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점수 올리는 거야. 그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실전적이어야 되고요. 시간을 너무나 많이 쓰면 안 되고 내가 명확하게 뭘 해야 될지 알았을 때 점수가 올라와. 그래서 내가 문학작품을 많이 늘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올라가겠지? 아니야. 내가 오늘 할 줄 모르면 내일도 할 줄 몰라. 오늘 하는 방식들을 명확히 배우는 강좌가 우리의 고전시가와 듀운 강좌입니다. 그렇게 나의 취약점을 보완해서 6평 때 그 취약점만 보완 잘해도 안정 2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문학은 특히나 그 부분 보완하기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일단 문학의 시간을 깔아줘야 독서에서 시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6평까지 아주 확실하게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자, 특히 이제 쌤이 이 후기는 왜 가져왔냐면 이 친구는 국어 5등급인데 2, 5학년도에 성균관대를 정시로 최초 합격했는데 시간이 4개월밖에 없었어요. 4개월이란 굉장히 한정된 시간 속에 어떻게 점수 올렸냐? 전략적으로. 일단 공부는 전략이 핵심이야. 우리가 지금 5월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자, 이 5월이라는 시간 현역들은 생각보다 되게 바쁠 거야. 아마 학교에서 세특이라든지 수행평가가 또 많은 시기가 5월이에요. 행사가 뭐가 많아. 그러니까 그 5월이라는 시간 동안 약간만 어리버리 좀 시간을 조금만 산만하게 써도 그냥 바로 지나가서 6평이야. 6평 지나가면 부담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5월 동안 좀 더 계획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건 내가 하나를 공부하고 하나를 아는 건 우리는 효율이라 말하지 않지.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해석하는 힘이 효율이고 그게 전략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수능이야. 왜냐면 수능은 일단 적용의 시험이잖아. 그러니까 5월 달 동안 단기적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적용이란 얘기는 많은 시간을 생각만큼 투자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감을, 논리적인 감각을 잡으면 충분히 점수 향상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보자. 특히 고전시가 10일 만에 끝내기 자체도 학생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 그래서 일단 80~90%의 학생들의 후기가 똑같은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쌤이 고전시가 고전 산문 보는 눈을 완전히 다르게 강조해서 만들어줄 테니까 그 부분이 취약하다면 반드시 5월에 그 부분을 커버하고 들어가자. 그래야 6월에 우리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잖아. 6월에 독서가 어려워지든 문학이 어려워지든 충분히 대비할 시간들을 채울 수 있어요. 자, 5월 달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야. 그만큼. 특히 이제 듀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내신 공부식 연계학습법 무조건 벗어나셔야 돼요. 가장 수능적으로. 연계, 비연계든 전부 다 관통하는 기준을 갈래별로 학습하는 강좌가 단순히 EBS는 거들 뿐. 우리는 이 작품들, 듀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관된 패턴을 학습하는 게 목표야. 그래야 2등급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어. 자, 그 부분에 집중하자. 자, 내가 안정 1등급이 목표라면 당연히 막판의 핵심은 선택지 판단이야. 내가 최상위를 목표로 하는 현재 1등급 학생이다. 혹은 내가 2등급 상위권 학생이다. 무조건 선집 판단에서 삐끗하냐 안 하냐 여기서 딱 결정되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작품은 좀 독해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작품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늘려놨잖아. 혹은 내가 작년 수능 때 나는 문학은 어느 정도 괜찮았어. 하지만 선택지 뭐 출제되는지 알아? 얘들아, 선택지를 좀 분석을 꼼꼼하게 해본 적이 있을까? 자, 문학의 선택지는 이 단어를 모르시면 안 돼요. 내가 수능의 최상위 점수를 받고 싶다면. 선지의 자격이란 단어. 얘들아, 들어봤어? 요거는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에 딱 써있는 표현이야. 선택지의 자격. 한마디로 랜덤하지 않다는 얘기야. 선택지는 출제할 것들을 출제한다. 함정을 이렇게 만든다. 라는 선택지의 원리에 대해서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지 않고 시간을 땡길 수가 있어. 이제 최상이라면, 내가 목표가 최상이라면 적어도 시간의 압박 속에서 급하게 문제 풀면 안 되거든. 일단 문학에서 결국은 점수를 결정하는 선택지 판단의 시간이 줄어야 되고요. 선택지 판단 고민의 시간이 줄어야 되고 정확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그래야 내가 원하는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지 강화는 오로지 그 선택지만을 분석하고, 일단 선택지만을 분석한다는 게 선지만 보는 건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 팅탱탱이. 왜냐면 선지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을 출제하기 때문에 작품 독해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가장 실전적이고 가장 실전에 맞닿아 있는 독해 방식들을 학습하는 게 선지 강화야. 그래서 선지 강화는 스스로는 하기가 좀 힘든
오로지 선지만을 분석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독해의 아주 정교한 기준과 선지 판단의 방식과 함정을 피하는 방식들을 학습하는 게 우리 선지 강화 강좌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감으로 푼다는 거야.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결국 시험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알고 있는 것들을 써먹을까? 이 얘기는 뭐냐면 체화가 돼야 된다는 거야. 텍스트만 아는 걸로는 체화가 절대 안 되지. 내가 이 하나의 작품 아는 걸로 체화가 절대 안 되지. 이 하나를 가지고 다음번에 뭘 해야 될지 이 화살표가 있을 때 우리는 반복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능의 핵심이라는 거고. 그리고 상위권 선배들도 늘 고민하는 게 애매하다, 모호하고 명확하다. 이 정도의 상위권 선배도. 뭐 서울대 의대를 현역으로 붙었으니까. 이 정도의 최상위권 선배도 문학 문제를 감으로 푸는 경향 때문에 강의를 들었단 말이지.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완벽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이사 수능 같은 경우 문학이 굉장히 고난도였잖아. 그럼에도 아주 논리적으로 시간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국어가 잘 되니까 나머지가 쫙 잘 풀리거든. 이 감각이 최상위권은 가장 중요한 감각인 거야. 실전 감각. 그걸 끌어올리는 건 결국은 선택지 분석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6편까지 선지 강화도 강좌가 한 10개 정도입니다. 그만큼 선택지만 분석하는데 선택지를 우리가 산발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관통하는 일관된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짧은 강좌 안에 명확하게 적용이 가능한 패턴들을 학습할 수가 있다. 그 부분을 5월에 좀 더 집중해보자. 자, 그래서 실제로 선지 강화는 이미 강좌가 다 완강이 됐기 때문에 많은 후기들이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지 판단의 명확한 기준과 어떻게 보기를 보고 적용하지 의도 파악까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실전적으로 학습하는 강좌니까 5월에 내가 최상위권의 등급을 받는 게 목표라면 1등급을 확고하게 받는 게 나의 목표라면 선택지 분석 여기서 한번 시작하자. 그리고 특히 애들 EBS는 무조건 수능식으로. 오케이? 그렇게 학습했을 때 자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쌤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들 안정적인 최저 등급이 목표다. 얘들 6평 때 3등급 나와주면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는 시간은 정말 충분한 시간이야. 수능은 다시 말하지만 적용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시간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 시험이야. 이 관통하는 패턴은 확실하게 수능 안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체화라는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체화는 같은 걸 반복할 때 체화할 수 있다. 매번 텍스트에 따라 나의 사고가 달라진다. 텍스트에 끌려간다. 결코 체화는 어렵습니다. 자, 얘들아 그래서 안정적인 최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본범만 잘해도 됩니다. 얘들아 본범은 기출 패턴에 이 일관된 패턴을 학습하는 게 본범 강좌야. 본범은 문학 개념을 다 다룹니다. 아주 수능식으로 다룰 거고요. 문학 개념을 넘어서서 핵심은 독해의 방법론을 익히는 거야. 이거 아주 명확하게 하나를 배우면 내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학습하는 게 본범 기출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강좌는 6월 이후에 9월 이후에도 많이 나가는 쌤의 시그니처 강좌예요. 왜냐면 이것만 잘 잡아도 정말 빠르게 수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점수 상승 비약적으로 해낼 수 있거든. 왜냐면 얘들 평가원을 분석한 논문들을 보잖아. 굉장히 명료하게 일관된 얘기를 해. 수능은 적용의 시험이고 예측의 시험이다. 심지어는 지문이라 말하지 않아. 지문, 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 군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관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관통하는 패턴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수능은 심지어 적용, 심지어는 예측하는 시험이다. 예측이라는 건 뭐겠어? 내가 텍스트를 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늘 선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뭐가 나오더라도 나는 출제 요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평가원의 토대입니다. 이걸 잡고 나면 얘들 2등급, 1등급 어려워? 어렵지 않아. 내가 늘 해도 피지컬이 안 되나? 결국 그거는 재능인가? 그렇지 않아. 그건 많은 학생들이 증명합니다. 특히 이 친구는 쌤이 현장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육모 때 3등급 나왔어요. 수능 때 1등급 받고 고려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내신식이겠지? 라고 학생들이 생각을 해. 언제? 9월쯤 되면. 그래서 쌤은 그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다 비슷하다. 많은 강의들을 들어봐도 사후적이라는 게 너무나 국어는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 얘들아 근데 일단 6평 해설 강의도 꼭 확인하시고 사후적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후적이라는 얘기는 내신식이라는 얘기인 거야. 이 하나의 작품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내용을 안다? 이게 내신식이고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부터 수능식으로 읽어 나가면서 적용해 나가는 게 수능식인 거야.
이걸 잡아나가는 게 본본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아직 내가 기출을 많이 풀었는데 내가 많은 강의를 듣고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시에서 소설에서 뭘 출제한지를 모르겠다. 어떻게 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럼 본봉을 듣자. 그러면 명확한 평가원 패턴 쌤이 갖춰줄게. 강의가 상충되지 않을 겁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출을 명료하게 평가원식 분석했던 내용들이라면 전혀 부딪히지 않을 거야. 다만 쌤은 아주 일관되고 명확한 이 기준을 제시할 거야. 그 부분을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명확하게 강조해서 학습할 거니까 그 부분이 우리의 본범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간에 이 감각을 익히고 적용한 학생들은 점수 향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강좌가 또 본범이야. 그래서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5월에 요 기출을 관통하는 패턴들을 학습하잖아. 시간 많아 그러면. 9월까지 수능까지 내가 중간중간 이제 집중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점수 올리는 시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강좌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안정 2등급을 위해서는 취약 파트를 공략하자. EBS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올해. 안정 1등급이 목표다? 당연히 EBS 해야 되고요. 단수능식으로 선택지 분석이 핵심이다. 최상위권은. 결국은 선택지거든. 자, 안정적인 최저 등급은 일단 6평 전까지 기출 일관된 패턴을 채워한다. 그래서 본범과 채화서를 통해 연습하는 요 정도의 시간만 투자하면 일단 국어 3등급 받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 자, 이게 탄탄하게 잡히고 나면 2등급, 1등급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 수 있어. 자, 일단 그래서 6평 이후에는 일단 6평까지는 이렇게 쌤이 가이드한 내용대로 자신의 목표 등급별로 조금 나에게 필요한 강좌들을 선택해서, 왜냐면 모든 강좌들은 다 목적성이 명확하게 다르거든. 이 목적성에 따라 너의 점수를 만들어주는 커리의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고 나서 6평 이후엔 일단 해설 강의. 쌤이 늘 해설 강의는 미래적 해설 강의 이름 딱 붙여요. 사후적이지 않고 이 내용을 통해 수능까지 가자를 분석하거든. 그리고 나면 6평 이후에는 이제 고난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기와 고난도의 선지 판단을 강화하는 게 별에는 밤 문학이고, 이 강좌도 역시 자신의 목적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강좌야. 16강으로 완성하는 자, 보기와 선지의 행동 강령이라는 강좌고, 자, 그리고 이감 온 모고는 1회부터 10회까지 철저하게 실전 감각을 올리기 위해선 실전 훈련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병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커리들을 통해 점수를 올해 한번 내보도록 하자. 얘들아, 특히나 이제 또 수능이 곧 달라지잖아. 입하할 때는 우리가 또 입할의 패턴을 맞출 거야. 지금은 2륙입니다. 2륙의 패턴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공부하는 방식들을 늘 하던 대로 반복하지 말고 이 시험이 요구하는 의도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6월에 충분히 얘들아 잘할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일교차도 크더라도 좀 더 건강관리 신경 쓰고 5월에 조금만 더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6평 때 원하는 점수를 한번 내보고 또 그 이후에 우리의 점수들을 또 설계해 나가고 올해 수능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자. 우리는 그럼 강의에서 보자.